안녕하십니까. 변방의 북소리 한민호 TV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에게 이용당하는 한국 불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내년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대선 주자들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비리 의혹에 이제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주제에 온통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중국 공산당은 쉬지 않고 치밀하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친중 정서를 퍼뜨리고 또 가능하면은 그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친중 인사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은 그 한 가지 사례를 신문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산대불 사진으로 만난다. 중국 서부지역 사진전 개막이라는 기사가 금년 4월 21일 날 BBS 뉴스로 실렸습니다. 스촨성의 러산대불과 또 막고구리에 있는 둔황 등 중국의 불교 문화와 자연유산을 느낄 수 있는 사진 전시회가 개막됐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주최하고 한중도시우호협회가 주관하며 대한민국 문체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저 마포 중앙도서관 갤러리에서 열렸다고 그래요.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저도 문체부에서 근무했습니다만은 이런 특히 중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임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이 중국의 주한 대사관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금년 4월 21일 서부지역 사진전, 중국 서부지역 사진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싱하이밍 대사, 또 한국의 이수성 전 국무총리,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명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등이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나라 그 사회 지도층, 그리고 종교 지도층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결과적으로 이용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철수시키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반미 친중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황희 문체부 장관 등이 이번 개막식에 축사와 화환을 보내왔다. 이 행사에서 싱하이밍 대사가 한 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싱 대사는 오늘날의 중국 서부는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사회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으며 민족이 서로 단결해서 화목하게 지내고 있고 인민들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서 각 방면에서 활기차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싱하이밍 대사가 이 축사에서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서부 지역은 그 위구르족이 사는 지역인데 위구르족이 한 1100만 명 돼요, 인구가. 근데 이 위구르족 자체를 민족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쓰면서 인권을 그야말로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 있죠. 노예 노동을 시키고 있고 장기 적출을 하고 있고 그런 그야말로 온 인류가 분노하고 있는 그런 현실은 철저히 감추고 중국 서부가 마치 낙원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현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또 호명 총무원장님이 또 축사를 했어요. 중국 공산당의 거짓말에 이렇게 동조하고 박수를 쳐준 거죠. 이 행사를 주관한 그 한중도시우호협회, 이 한중도시우호협회는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 역할을 아주 열심히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권기식 회장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싱하이밍 대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중국 서부 지역은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광을 지닌 지역이며 여기까지는 맞죠. 근데 다양한 민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들어놨어요.
저는 이 자리에 참석했던 그 명사들,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권기식 회장, 이런 사람들 정말, 호명 원장을 비롯해서, 정말 문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이 전시회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5월 19일 날, 이 사진전을 태고종이 초청을 해요. 그래서 5월 17일 저 서울 사간동의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에서 특별 전시회를 열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우리 태고종에서 이런 행사를 열고 또 태고종 신도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이 이 전시회를 보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아까 그 한중 도시우호협회 회장이 했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중국 서부 지역은 정말 아름답고 다양한 민족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평화롭게 공존한 지역이다. 태고종이 이렇게 초대전을 열었고 또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 남양주시에 가서 또 초대전을 열었어요. 남양주시 이 조광한 시장은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때 또 태고종의 청년사가 이 근처에 있는 모양입니다. 남양주시에. 여러 인사가 참석해서 남양주시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고 의정부시에서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의정부시의 안병용 시장 더불어민주당 사람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10월 5일 날 경상북도 안동에서 경상북도 초대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때문에 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취소된 행사인데 어쨌든 경상북도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해가지고 안동에서도 이 중국 서부 지역 사진전을 개최하려고 그랬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야를 막론하고 또 지역을 막론하고 중국 공산당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거죠. 이 사진전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국의 치부를 감추고 중국의 온갖 비리, 부패, 그리고 인권 침해 이런 모든 어두운 면은 감추고 긍정적인 면, 밝은 면만 꾸며내서 그 거짓말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예요. 이게 문화 행사를 가장하고 거기다 들러리를 누구를 세웠습니까? 이수성 전 총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명사들 또 우리 이 불교의 중요한 종단 태고종 그 다음에 또 문화체육관광부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 또 대한민국의 유력한 그대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 이런 사람들 다 들러리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위구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글에서 위구르 인구라고만 이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도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인구를 최대 450만 명 줄일 거다. 지금 인구가 1100만 명인데 한 반 정도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 공산당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위구르족을 아예 없애고 이 중국의 이제 신장성 일대에 한족이 이제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만들면 우선 이제 이 위구르족의 독립운동이 사라질 테고 그 지역, 이 신장 지역을 영원 무궁토록 중국 한족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위구르족을 서서히 말살해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위구르족들을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또 여성들에게는 강제 불임 수술을 시키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국이 신장의 지옥을 만들었다라는 어떤 국제적인 그 합의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신장 위구르 이족에 대한 그야말로 민족 말살 정책을 이유로 해서 내년도 그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자라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악의 성노예 수용소다. 그리고 이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이 강제 수용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게 위구르의 현실, 중국 서북부의 현실인데 그걸 그야말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마치 이 낙원인 것처럼 또는 낙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지역인 것처럼 거짓말을 보여주는 행사가 바로 우리가 봤던 이
중국 서북 지역 사진전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이 종교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정부 또 모모한 유명인사들이 다 들러리를 섰고, 요건 바로 며칠 전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에 납품하는 미국의 제조사가 위구르의 강제 노동을 사용했다라는 혐의를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미국의 유니버설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이 근로자들을 이 위구르족 노동자들을 이제 강제 노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인권 단체들은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집단 수용소를 설치해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100만여 명을 가둬놓고 인권 탄압을 장애하고 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제 태양광 그 패널 사업이 다 망했는데, 그 이유가 중국에서 너무나 이 싸구려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는 바람에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광 패널을 누가 만드냐? 바로 이 위구르인들이 강제 노동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가를 싸게 책정을 해서 그야말로 밀어내기 식으로 수출을 해서 남의 나라 이 태양광 패널 산업을 전부 다 망가뜨리는 거죠. 중국 정부에서는 물론 이게 직업 훈련소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미디어워치에서 그 판다의 발톱이라는 그 아주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共産당의 이 음모랄지 작전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 서술한 책인데,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참 분에 넘치는 그 뭐랄까 영광을 누렸는데, 이 판다의 발톱의 그 추천사를 제가 썼어요. 이 추천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중국共産당이 결국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발밑에 두고 지배하겠다라는 실제 이 중국共产당의 그런 그야말로 그 야욕에 빠져 있는데, 그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초한전이라는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전쟁을 중국共产당은 벌이고 있어요. 그 초한전의 핵심이 바로 저 유명한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통일전선 전술이 뭐냐면은 주적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 세력을 규합해서 주적을 타격하자라는 전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 시기에 쓰는 특정 형태의 전술이 아니고, 중국共产당이 평소에 행하는 모든 일이 통일전선 공작인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은 각종 교류, 또 회유, 뇌물, 미인계 등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사진전, 이게 전형적인 이 통일전선 공작의 일환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일전선 공작에 우리나라 이 모모한 인사들이, 심지어는 이 그야말로 우리 불교계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 불교 태고종이 끌려 들어가 가지고 중국共产당에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이 중국共产당의 공작은 정말 그 전모를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고 치밀하고 집요하고 지속적입니다. 제가 이 간간히 이렇게 중국共产당의 통일전선 공작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공부할 게 많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까 판다의 발톱이 이제 캐나다에서의 그 중국共产당의 공작을 그 정리한 책인데, 중국이라는 괴물이라는 책이 나왔죠. 그건 이제 미국에서의 중국共产당의 공작, 그리고 호주에서 그 중국共产당이 공작하는 걸 그 서술한 책이 이제 중국의 은밀한 침투, 이런 책들이에요. 또 프랑스에서도 그런 책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 프랑스 정부랑 지금 얘기 중입니다. 그걸 좀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해서 한국에서 출판할 계획이에요.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의 중국共产당의 공작을 정리해서 폭로하는 건데, 이건 사실 대한민국 국정원이나 뭐 이렇게 경찰 이 정보 이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수박 겉핥기 식으로라도 빨리 이런 것들을 정리한 책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제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